기술은 세상을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은 기술이 초래한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 사회를 변화시킬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파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혁명은 산업혁명, 농업혁명, 심지어 인간 언어의 발전만큼이나 기념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도구를 개발할 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학위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정치 철학이나 사회 정책에 관한 강의를 접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교양 전공들은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디지털 개발을 둘러싼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회사들로 확장됩니다. 엔지니어는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작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술 혁신의 광범위한 시사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실리콘밸리의 인종 및 성별 다양성 부족에 기인합니다. 대부분의 기술 회사 엔지니어와 임원은 백인입니다. 더욱이 많은 기술자는 주류에서 벗어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주의나 심지어 무정부주의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구 통계학적으로 독특한 혁신가들의 작은 그룹은 외부로부터의 입력이나 감독 없이 세계의 디지털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 변화는 본질적으로 경제와 도덕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은 언젠가 소비재로서의 가상섹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회사가 연예인, 친구의 배우자, 또는 다른 실제 사람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아바타와 가상 성매매를 허용해야 할까요? 자유주의 견해에 따르면 가상 섹스가 사람에게 실제적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정부의 관리 감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상 섹스 파트너가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하위 줄기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그것의 자율성을 디지털 시스템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강력한 컴퓨터의 디지털 라이프 월드는 기술 혁명으로 인류에게 분명히 새로운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과 상업의 기초가 되는 매우 정교한 기술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기술 발전은 사회와 정치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는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람보다 더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현실화됐고, 포드는 2021년 첫 자율주행차가 대리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말을 어떻게 기록하고, 인간의 입술을 읽고, 뉴스 기사를 쓰는지를 알아냈습니다. 로봇들은 심지어 정치적 선거 연설을 쓰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머신러닝은 AI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컴퓨팅 성능과 속도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비쿼터스 기술입니다. 디지털 장치는 현대 인간의 삶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미국인의 약 90%는 스마트폰에서 3피트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의 유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장형 센서가 가정용 기기, 의류 및 액세서리 분야에서 놀라운 수준으로 변모함에 따라 향후 수십 년 이내에 디지털 기기가 급증할 것입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유비쿼터스 기기에 의해 구축된 연결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디지털은 또한 물리적 세계에서도 더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로봇의 수는 이미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마존 창고에서 재고 운반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과 수술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모두 처리합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인간 활동이 정량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구매하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든 이 모든 것은 빅데이터를 위한 재료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에게 데이터는 산업혁명 당시 석탄과 같이 중요한 원자재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커뮤니티 및 공공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선택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 제한 속도 및 주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의 의지 덕분입니다. 반면에 자율주행차는 모든 불법 행위를 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테러리스트는 자율주행 차량을 수많은 보행자와 충돌시킬 수 없고, 자율주행차는 자동으로 구급차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 차를 세우거나 멈추라는 경찰 신호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로부터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또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최종적인 발언권을 기계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차도로 뛰어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사람인 운전자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2명의 성인이 타고 있는 옆 차선 차량에 앞으로 끼어들어 아이를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은 2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1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정량적 기준으로 이 행동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3가지 중요한 유형의 권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기술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권력은 권한입니다. 법 집행기관이나 법원 시스템과 같은 국가에 기반을 둔 주체는 이러한 유형의 권력을 가장 분명하게 구현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기술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베이는 연간 약 6천만 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자체 해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법원 제도는 매년 2천만 건 이하의 민사소송을 처리합니다. 두 번째 권력은 감시권입니다. 숙련된 정치인들이 알고 있듯이 조종을 통해 권력을 얻는 것은 종종 무력을 통해 권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관 및 분석하는 정밀 조사를 통해 발휘됩니다. 대부분의 인간 역사에서 정밀 조사에 기반을 둔 감시는 얼굴을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라이프 세계에서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모니터링함에 따라 감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미국 경찰은 이미 스마트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나 피트니스 앱인 핏비트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는 기계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인간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예측하고 인간을 등급화하는 등 여러 측정치에 따라 인간의 삶을 감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식 제어권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제어하는 것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때 필터는 인식 제어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맞춤화함으로써 담론을 형성합니다. 20세기에 대중매체는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대부분의 필터링을 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필터는 일부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더욱 강력한 필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컴퓨터는 이미 하나의 주요 인식 제어 소스인 검색 결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자동화된 진행자가 인간 기자들을 대신하여 뉴스를 배포함에 따라 기계가 인식 제어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계 필터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필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는 항상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출판사와 분쟁이 있고 난 뒤 아마존은 전자책 서비스인 킨들의 개인 사용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의 모든 복사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혁신과 창의성의 황금기를 만들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의 강력한 기업과 국가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유를 빼앗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생각해보세요. 둘 다 디자인이 뛰어나고 사용하기 쉬우며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애플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가령 아이패드 소유자는 다운로드할 앱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앱들은 결국 애플의 스인을 거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패드 소유자는 애플이 선택한 앱들 중 하나를 다운로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법률학자 팀 우가 지적했듯이 애플 제품의 소유자들이 편리를 위한 약간의 전체주의를 승인한 것과 같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와 유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방대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들은 어떤 유형의 말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뉴스 보도 유형을 결정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 역시 트레이드오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라면 이동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을 어기거나 노란색 중앙선을 넘을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역설의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디지털 라이프 세계에서 기술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은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이미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재구성했습니다. 정치 후보들은 자금을 조달하고 지원을 요청하며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합니다. 버락 오바마의 2012년 대선 선거운동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4년 후 도널드 트럼프가 고용한 한 회사는 2억 2천만 명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 트럼프는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 트럼프의 빅데이터 기구는 무기화된 AI 선전기계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기술은 아랍의 봄과 월가를 점령했던 군중과 같은 정치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개발은 또한 공공담론의 지속적인 단편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한 채 기존 의견과 일치하는 정치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 경선을 추종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보는 트윗의 90%는 유권자 자신의 정당 후보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디지털 라이프 세계에서 실업률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는 사람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간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실직은 노동자들의 삶을 방해할 것이지만 치솟는 실업률이 불황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자동화 경제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여 실업 시민들을 돌볼 수도 있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서는 기술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개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일부를 시민이 투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에서 디지털 혁명은 민주주의의 의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실리콘밸리의 기업이나 다른 세력들이 유권자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는 신념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조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 전선에 대해 온건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는 기업은 그 정책을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력 분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분리가 아닌 권한, 감시권, 인식통제권의 분리가 그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한 가지 이상의 힘을 지배하거나 어떤 힘의 독점권을 확보하도록 허용될 수 없습니다.